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이주영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조금 느린 우리 아이들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평소에도 손과 마음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지만 요즘처럼 일상이 흔들릴 때는 아무래도 쉽지 않으시죠? 평소에 가던 치료실도 문을 닫고 활동 보조 선생님들도 모시기가 쉽지 않아져서 이제는 다들 많이 지쳐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전형적인 자폐 아이들과 달리 부분적으로나마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되거나 혹은 비교적 고기능인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는 또 남모를 고민과 아픔이 있죠. 아이의 통째로 마음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끝없이 짧은 희망과 긴 기다림을 반복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형화된 치료 수업이나 기관이 우리나라에 충분치도 않을 뿐더러 아이의 기능이 좋아질수록 사실 사회성 치료가 꼭 필요한데 정작 함께 치료받을 비슷한 성향이나 정도의 친구를 구하는 일부터가 막막하기도 하고 이제 학교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씩 학습에 대한 염려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공부?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 직업은 우리가 그 직업의 이름이 뭔지도 모를걸요? 입시제도며 취업 요강이며 장애인 혜택이며 군대 문제의 복지제도까지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죠. 이렇다 할 정답이 없는 건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아이마다 성향과 문제와 또 가능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아이가 우리의 예상대로 가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또 어떤 형태로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언어나 인지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를 어떻게든 잘 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을 거예요. 만 7세까지 획득한 언어 기능이 평생의 언어 능력을 좌우한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같이 달려오셨잖아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사춘기까지는 함께 버티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건 생각보다 너무 더디고 엄마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쯤 되면 그제서야 한 번씩 놓을 수도 없게 희망을 슬쩍 던져주는 게 우리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텨야 하는 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큰 그림만 가지고 가시고 아이의 치료와 학습은 선생님과 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들에게 맡기세요. 필요하다면 아이가 됐건 부모님이 됐건 약물의 도움도 좀 받으셔도 돼요. 세세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손을 떼는 연습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굳이 남겨서 본인 자신을 좀 더 돌아보셔야 해요. 나의 건강, 나만의 시간,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들, 남편이나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나의 감정도 돌아보고 아이 외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한번 찾아보고 말이야 좋지. 시간도 체력도 돈도 다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알아요. 정말 말이 쉽지 나에게 뭐라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생각되시겠지만 지금까지 아이에게 애쓰신 것처럼 이제는 나 스스로를 애써 좀 챙기셔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내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에요. 진짜 안 와닿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우리 아이. 사춘기라고 하면 아직 먼 얘기 같으시죠? 두고 보세요. 눈 깜짝할 새예요. 저는 시간이 이렇게까지 빠를 줄 몰랐어요. 더딘 아이들이 반드시 감정까지 느리지는 않아요.
높은 기능의 아이들일수록 본인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좌절감 혹은 분노가 싹틀 수 있어요.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어떻게? 지금부터 나와 아이 사이에 마음의 쿠션을 하나 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이제 아이와 밀착해 있을수록 지금부터는 점점 예뻐할 일보다 지적하고 잔소리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아이들만 해도 대화의 70% 이상이 지적과 잔소리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하나 챙기시던 습관 그대로 가시면 절대 아이와 친해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만한 빈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혹은 결과가 미숙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 내의 분위기가 평화로워야 아이를 더 오래 보호하고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혹은 부부 사이의 대화가 예민해질 때 아이의 얼굴이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의 분위기와 냄새를 모르지는 않아요. 그건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표정을 집안에서 오고 가는 말투를 결국 그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관계와 분위기가 좋아야 아이들이 밖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을 부모님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사춘기의 또래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주 나이스하지만은 않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 나이의 아이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래와 좀 다른 행동이나 관계의 시도가 서툴러서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게 집에서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 해요. 아이들은 느려도 하루하루 잘하고 있고 그건 분명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100%를 다 채워줄 수는 없고 그 방향이 맞는 건지도 당시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체력을 아껴서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하루라도 더 오래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덕이고 울타리니까 엄마가 아빠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잘 지내고 내가 오래 굳건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디 행복하게 버티세요. 세상에 지지 말고 희망 고문에 지지 말고 힘들면 남편이든 친구든 누구든 여기 댓글도 좋아요. 잡고 이야기하시고요. 도와달라고 하시고 억지로 바닥까지 버티지 마시고 나를, 남편을, 아내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관용과 여유를 베푸세요. 그게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시면 오늘은 죄책감 없이 잠깐 TV 틀어주고 혼자 차 한잔 하면서 인터넷으로라도 부모 쇼핑 어떠세요?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